불확실한 시장에 맞설 차별화된 투자 전략 1월 23일 머니쇼 플러스 시작합니다. 자, 오늘 우리 증시 양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종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0.74% 상승. 이 상승과 하락을 조금 거듭했었는데요. 4,990포인트의 장 마감했고요. 코스닥이 오늘 특히 또 좋았죠. 2.44% 상승했습니다. 993포인트, 오늘 장중에 998까지 올라갔지만 천스닥은 오늘 성과를 내지는 못했습니다. 뭔가 다음 주로 기운을 밀어두는 것 같습니다. 러셀 2000 지수도 계속해서 지금 대형주를 압도하는 모습들도 나타나고 있고 국내 증시에서도 슬슬 중소형주의 시간들을 준비해야 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다양한 전략들, 다음 주가 또 이제 실적 발표도 기다리고 있고 다양한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함께 전략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 플러스는 SBS BGF와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을 추가하시길 바랍니다. 자, 국내 증시 마감 상황 김유민 캐스터와 함께 오늘은 스튜디오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이틀 연속 장중 5,000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코스닥도 이제 1,000포인트를 눈앞에 두고 있죠.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 목표로 코스닥 3,000을 제시한 가운데 자세한 지수 마감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우선 코스피 0.76% 오르며 4,990선에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장 초반부터 상승을 급격하게 했습니다. 2.43% 오르며 993선에 장 마쳤습니다. 먼저 코스피 수급부터 함께 보시죠. 오늘 코스피에서는 기관이 매수했습니다. 8,362억 원 샀고요. 외국인은 2,850억 원, 외국인 장 후반에 매수로 전환했네요. 1,357억 원 샀고 개인은 7,264억 원 벌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에서는 외국인 865억 원 샀고 개인이 1조 넘게 벌었습니다. 기관 9,873억 원 물량을 담았는데요. 이는 2016년 이후 최대치로 담은 모습 보였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총 1위에서 5위 움직임부터 함께 보시죠. 오늘 삼성전자는 0.13% 떨어지며 15만 2,100원의 종가 형성했고 SK하이닉스는 1.59% 오르며 76만 닉스 넘었습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다만 오늘 악재가 쏟아졌습니다. 간밤에 발표된 미국 기술주 인텔 4분기 실적은 서프라이즈였지만요. 다음 1분기 가이던스가 실망을 불러일으키면서 인텔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여기에 미국 의회가 엔비디아 H200 칩의 중국 수출에 제동을 걸면서 글로벌 반도체 투자 심리에 찬물을 끼얹었는데요. 그리고 또 현대차도 오늘 로봇 도입을 두고 노조와의 갈등이 보였죠. 노조의 합의 없이는 아틀라스 단 한 대도 공장에 들여올 수 없다고 말했는데 오늘 주가도 3.59% 하락하며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오늘 1.2% 하락하며 41만 2천 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어제 상승분을 반납했습니다. 이어서 6위에서 10위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주가 보시면 온도차가 뚜렷하네요.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실적 호조 속에 1.35% 오르며 마감했고 HD 현대중공업도 2% 넘게 상승세 보여줬습니다. 반면 하나에어로스페이스 2.64% 하락했고 기아도 자동차주 약세로 인해서 3.4% 하락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오늘 원전주 강세에 힘입어서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핵융합 에너지 업체가 IPO를 추진한다고 하자 간밤 뉴욕 증시에서 SMR 기업인 유스케일 파워 주가가 급등했죠. 이 글로벌 이슈 받아가며 강세 보였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코스피의 수급이 코스닥 수급의 빈집으로 쏠렸습니다. 오늘 알테오제는 4.73% 오르며 쇼크성 급락에서 극복했고요. 또 어제 크게 상승했던 2차 전지주들 오늘 1.1%, 0.86% 상승했습니다. 또 1월 29일 다음 주 목요일이죠.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로보택시와 로봇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지면 이 2차 전지주들도 모멘텀 받아가시는 점 참고하시죠.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오늘 7.58% 굉장히 크게 올랐습니다. 장 후반 기관의 매수세에 급등한 모습 보였습니다. 로봇주가 움직인 이유는 특징 섹터에서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보시죠. 이어서 6위에서 10위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6위에서 10위 모두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제약 바이오주들이 상승 탄력을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삼천당 제약은 일본 기업과 경구용 비만약 공동 개발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일본 외에도 미국,
캐나다 중동에서 또 계약 체결이 마무리 단계인 점 체크하시죠. 다음으로 특징 섹터들 보겠습니다. 오늘은 확실히 일론 머스크가 시장을 움직였습니다. 제가 다룰 첫 번째 특징 섹터, 로봇주도 머스크로 들썩였는데요. 정말 머스크의 다보스 포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머스크는 다보스 포럼에 깜짝 등장해 테슬라 일부 공장에는 로봇이 이미 투입되고 있다고 밝혔고요. 그리고 안전요원 없이도 운행이 가능한 로봇 택시를 올해 말에 보급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말, 그러니까 2027년 말에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일반 대중에게도 판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론 머스크 효과에 오늘 로봇주들 모두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특히 유일 로보틱스 9%대 올랐고 다만 효림 로봇이 장 마감에 28.93% 떨어졌고 신성 델타테크는 5.38% 올랐습니다. 다음으로는 오전장부터 급등한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입니다. 오늘 정책적인 기대감을 많이 받아가는데요. 코스닥에 상장한 스타트업이 주도해 디지털 자산 제도화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자 관련주들이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LG CNS는 STO 인프라 구축 사업자로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이외에도 네이버 8.35% 상승, 그리고 카카오페이는 29.89% 상승하며 상한가 찍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환율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환율은 4원 10전 내린 1,465원 80전에 거래 마쳤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흐름부터 특징 업종까지 살펴봤는데요. 다음 주에는 본격적으로 실적 시즌이 개막하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이어지는 자세한 시장 대비는 증시 인사이트에서 함께 해보시죠. 지금까지 오늘장 브리핑이었습니다. 어제 장중에 5천선 넘기기도 했던 코스피, 오늘은 또 장중 변동성이 상당했습니다. 네. 매일 시장을 짚어보지만 어제와 오늘의 분위기가 확실히 좀 달라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5천선 안착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 투자 포인트와 함께 대응 전략 알아볼 텐데요. 자, 그 전에 먼저 오늘 코스닥에 기관 이용제 확정된 거 보니까 한 9,873억을 매수했습니다. 이게 2016년 이후로 오늘 기관이 국내 시장을 이렇게 제일 많이 산 건 저 외에는 상단에 있는 것보다 오늘 이제 새 기록을 썼습니다. 밑에 지금 강조 표시가 되어 있는 거는 이제 저희가 아까 오후 이제 대략 한 2시 좀 넘어서 집계한 수치고요. 그거보다 더 올라갔습니다. 9,873억인데요. 이걸 좀 재밌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1년에 이제 8,262억 매수가 있고요. 20년에 또 12월 28일 또 매수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때 보면은 2021년을 제외하고는요. 20년과 2027년 모두 대량 매수가 들어갔고 20년에는 바로 930에서 1000스닥을 넘긴 사례가 있었고 2017년 12월 26일에는 대량 매수 후에 760에서 코스닥을 913까지 올린 기록이 있습니다. 그 밑에도 보면은 이제 연도가 다 비슷합니다. 그 시기 연속적인 매수가 들어왔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올해도 사실 11월 지금 2025년 11월이 있죠. 그리고 12월에 또 대량 수급이 들어왔던 전례를 보고 오늘 대량 수급이 들어왔다. 그리고 코스닥 3천 이야기를 한다. 우리 코스닥 아주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됩니다. 배경들이 마련이 되고 있다. 그렇습니다. 네. 코스피와 코스닥을 두고 봤을 때 우리 어떤 전략 펼쳐야 될지 증시인사이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울투자증권 김지연 연구원, 신한투자증권 황유연 PB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오늘 시장 이야기부터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연 연구원님은 오늘 시장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어제 미국 증시 상승에 힘입어서 일단 상승 출발을 했고요. 네. 그리고 그 뒤로 기관의 순매수 물량에 이제 힘입어서 5,000포인트를 재차 상회하기도 했습니다. 네,
오후 들어서 이제 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계속 이제 보합권에서 움직이다가 결국에는 하락 마감을 했고 이제 어제 급등했었던 자동차 부품주들 같은 경우에도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또 다른 대형주였던 2차전지 쪽으로도 이제 수급이 좀 유입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증권업종 같은 경우에도 뭐 이제 자사주 의무 소각 내용이 맞아요. 좀 담겼던 그런 3차 상법 개정안 통과 기대감들이 이제 부각이 됐었고, 그다음에 이제 미래에셋 증권이 이제 일단은 대장주로서 그 스페이스 X에 대한 그 지분 가치를 이제 좀 많이 맞아요. 밸류에이션을 받으면서 많이 이제 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음.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반도체에서 좀 나온 수급들이 다른 대형주나 아니면은 코스닥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코스닥으로 분산되는 모습이 나타났고, 뭐 증시 상승 탄력 자체는 이제 5천선에서 둔화될 수는 있겠지만 네. 뭐 자금 이탈의 성격은 아닌 거라고 그쵸. 좀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오늘 이 코스피 수급이 뭐 다 코스닥으로 갔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도 막판에 좀 상승을 한 모습이 좀 보여져가지고 여러 가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연구님 봤을 때 다음 주 코스닥 흐름을 좀 기대해봐도 괜찮을까요? 일단은 정부에서 뭐 3,000포인트를 네. 이제 1,000포인트 찍었으니까 사실은 이제 모두가 기대 아닌 기대를 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그러니까 연초 이후로 제가 많이 네. 받았던 질문 중에 하나가 뭐 코스닥에 대한 정책이 더 이제 나올까요라는 가냐. 그런 예. 그런 내용들이었는데, 뭐 사실은 뭐 6월 달에 이제 지방선거 앞두고 증시 부양안들은 계속해서 나올 수 있을 거라고 그렇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그 시점이 지금 빨리 왔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그런 부분들은 뭐 의심을 할 수 없겠으나 오늘 이제 거의 이제 상승 주체들은 바이오였는데 네. 바이오가 그 전날에 이제 워낙에 알테오젠 같은 그런 대형주 중심으로 좀 빠졌다가 이제 급하게 다시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런 상승은 나올 수 있지만 이게 추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는 좀 봐야 될 지켜봐야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황교안 팀장님 보셨을 때 우리가 이 코스닥이 시장에서 주목받고 올라가면은 묘하게 거의 대부분이 금요일이었던 거 기억하십니까? 지금 최근 3주 연속 그랬습니다. 예,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근데 월요일 되면 네. 항상 우리가 맞아요. 희망을 품고 주말을 보냈는데 네. 월요일 되면 다시 딴판이 되어버리잖아요. 이번에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도 한번 저는 속아보는 게 낫지 이번엔 않겠느냐. 속아보자? 네, 아. 속아보는 게 낫지 않겠느냐입니다. 2주 전 금요일 보면 그때는 보르노이가 급등했던 것 같고요. 예. 지난주는 알테오젠이 급등했던 것 같고, 이제 그러면서 주변부에 있는 다른 바이오 섹터까지 다 따라 올라가는 그런 모습인데, 그때와 지금의 차이를 보면 뭐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관 수급들도 좀 있지만, 일단은 대형주들이 이번 주에 아마 대형주 없으신 분들은 포모가 정말 극도로 많이 느끼셨을 거라고 봐요. 근데 이제 오늘 이번 주 후반으로 가면서부터 이제 현대차가 조금 이제 차익 실현이 확실히 나오는 모습이고, 공교롭게도 지수는 5,000포인트를 찍고 내려오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차 전지 주식들이 이번 주에 한번 급등 따라 그쵸.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로봇으로 촉발된 2차 전지 섹터들이 올라왔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과 맞물려서 이제 코스닥 이제 예상보다 빠르게 5,000포인트를 도달했고, 네. 뭔가 이제 누군가는 분명히 어떤 뭐 더 갈 수도 있지만 5,000포인트 가면 일단 한번 팔고 가자라는 심리도 분명히 작용했을 그렇죠. 거라고 던지는 봅니다. 물량이 있을 거예요. 예, 때마침 또 오늘 3,000포인트 코스닥 3,000포인트 얘기가 나왔다라는 거 네. 보면 이제 한번 괴리가 굉장히 많이 벌어진 상황에서 한번 맞아요. 해보자. 과거 한 6년 정도 평균 내보면 코스닥이 코스피 한 3분의 1 정도 유지됐었거든요. 근데 지금 5분의 1까지 벌어졌잖아요. 맞아요. 역대 최대로 벌어진 상황입니다. 지금 뭐 스테이블 코인, STO 이런 부분들, 코스닥 시장 활성화 부분들은 사실 좀 충돌된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근데 3차 상법 개정안은 수혜주들 네. 생각하면 사실 뭐 금융이나 지주 네. 대형사들인데 네. 오늘도 뭐 스테이블 코인, STO 관련주들은 사실 코스닥 좀 소형주들이 네. 많이 튀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이 서로 충돌이 되는 것 같아서 그렇게 되면 사실 좀 이 이슈들이 같이 진행이 되면 어디에 더 투자의 비중을 맞추는 게 맞다고 보세요? 일단은 그 시기에 조금 코스피가 세느냐 닭이 세느냐 그게 사실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최근 작년 말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온 거 보면 이제 지주사들이 굉장히 강했고, 맞아요. 증권사들이야 사실 지금 거래대금 어마어마하게 나오니까 뭐 미래에셋 증권이야 뭐 좀 스페이스X 지분 가치도 좀 있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어서 좀 더 세게 올라왔다라고 하면, 사실 오늘 증권사들 대부분 다 많이 셌잖아요. 지금 어제 그제 막 거래대금이 70조까지도 나오는 역대급으로 나오는 시장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수급이 코스피에 있느냐 닭에 있느냐, 사실 저는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사실 투자를 함에 있어서 밸류에이션 중요하기는 한데요. 특히나 이런 유동성 장대에서 밸류 뭐 계산기를 두들려서 하는 것보다 약간
배팅력이 더 중요한 시장인 것 같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오늘 뭐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강했습니다만 네이버도 굉장히 좋은 흐름이었고 그러니까요. 개별적인 이슈가 있는 종목들은 분명히 지금 시장의 수급들이 쿡쿡 들어가는 그렇죠. 장세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수도 5천 찍었고 이제 저는 오늘 이제 고객님들이랑 통화를 많이 했는데 예.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본격적인 종목 장세일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어요. 오늘도 보면 삼성전자는 빠졌지만 하이닉스는 또 올라가고 맞습니다. 최근에는 전자가 셌지만 하이닉스가 빠졌었는데 이게 또 좀 뒤바뀌는 양상이었잖아요. 대형주 단에 있는 종목들도 마찬가지고 중소형주 단에 있는 것도 종목들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조금 대형주 못 잡아서 이번 뭐 최근 1, 2주 동안 좀 폼을 넣으셨다라고 하면 아마 대부분의 이제 투자자분들은 아마 코스닥 개별주들을 많이 들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상대적으로 지금 시장이 5천인데 내 계좌가 늘어나지 않았다라고 예.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아마 중소형주를 가지고 있을 건데 음. 이제 그분들도 조금 계좌에 볕들 날이 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코스닥에서 이제 뭐 개별 종목 장세가 나타난다고 하면 다음 주에 찬스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바로 네. 첫 번째 주제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약바이오입니다. 자, 이번 주 알테오젠에 엄청난 큰 악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약바이오를 봤을 때 어떤 그 신뢰성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어떤 종목이 괜찮을 거고 안 좋을 거고 좀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도 제약바이오가 올라갔던 배경을 보면은 장 초반에 코스피가 조금 꺾일 때 이 수급이 빈집, 제약바이오로 들어갔다라는 해석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전 연구원님 보셨을 때 오늘 제약바이오 알테오젠도 올라가기는 했습니다. 알보리에 그리고 삼천당이 많이 올라갔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신뢰성이라는 게 지금 좀 큰 키워드가 된 것 같죠? 그동안 뭐 알테오젠이 회사 측에서 어떻게 소통을 했는지는 그러니까요. 모르겠지만 예. 뭐 그쪽에 있어서 이제 뭐 그런 로열티율에 대해서 되게 좀 실망감이 많이 컸기 때문에 맞아요.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쇼크 그 시장 참여자들이 대부분 모르는 악재로 이제 쇼크로 작용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시총 큰 게 이제 좀 한꺼번에 많이 빠지면서 다른 중소형 바이오줄도 이제 같이 좀 끌어내리는 모습들이 맞아요. 나타났는데 그랬기 때문에 좀 과도하게 하락한 그 감이 없잖아 있어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바닥에서 반등을 하는 모습이 나왔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제 뭐 탑다운 관점에서 보면은 네. 뭐 바이오 업종 같은 경우에 이제 1월달에 그 JP 모건 헬스케어라는 이벤트 이후로 2월달 들어가면 좀 상대적으로 비수기이기는 합니다. 네. 뭐 그런 R&D 모멘텀 같은 부분들이 이제 2분기에 좀 발표가 되는 그런 경향들이 있고 또 이제 매크로 단에서도 이제 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지금 계속 후퇴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아직 지금 유동성 장세라고는 하지만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무시하고 올리고 있는 영향이 있다고 보고 있지만 어쨌든 바이오주 같은 경우에는 금리에 대한 민감도가 굉장히 높고 그 상관관계도 굉장히 높은 업종이기 때문에 네. 좀 이런 2분기까지도 지금 사실 동결로 보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시각들이 지금 올라와주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가 뭐 다른 업종 대비해서 좀 아웃퍼폼 하기에는 힘들지 않을까. 그러니까 업종 단에서 보면. 네. 그래서 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환경에도 불구하고 뭐 개별 모멘텀으로 이제 아웃퍼폼을 할 수 있는 종목들 아니면은 그렇죠. AI나 이제 로봇과 좀 엮일 수 있는 네. 그런 재료가 될 수 있는 재료가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개별적으로 대응을 하는 게 맞다고 보고 네. 있습니다. 악재를 거치고 바닥에서 조금 오늘 올라오긴 했지만 아직 그 제약바이오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막 호의적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2월도 비수기로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 보수적으로 봐야 될 필요성도 있을 것 같은데 2주 전에 황유현 팀장님 저희 방송 출연해 주셨을 때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제약바이오 순번은 조금 걸릴 것 같다라고 그때 분명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리고 2주가 지났습니다. 네. 오늘 순번 온 겁니까? 알테오젠 이슈가 없었다면 네. 조금 바이오 비중을 더 많이 크게 가져갔을 것 같은데 제약 바이오 섹터들은 이제 종목단 대응이 맞다라고 봅니다. 네. 예, 분명히 오늘도 보면 사실 알테오젠이 시총 상위 종목에서 오늘 뭐 코스닥 수급이 워낙에 좋았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인지 다 추세적으로 살아날 수 있는지는 다음 주 가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다른 뭐 리가켄 바이오라든가 ABL 바이오라든가 뭐 한올 바이오, 뭐 메지온 이런 종목들은 지금 신고가를 가는 종목들도 있어요. 네. 바이오 섹터 단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좀 이번 주 알테오젠 사태가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바이오 기업들이 공시를 통해서 굉장히 뭐 자기네 회사에 대한 홍보를 굉장히 막 뭔가 입증하려고 그러죠. 소통을 굉장히 좀 맞아요. 가파르게 엄청 빠르게 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조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는데 이런 앞으로 소통에 대한 부분을 강화하는 기업일수록 분명히
투자자들은 더 매수 버튼을 더 누를 수 있을 걸 보고 다만 바이오 섹터가 다 우르르 올라가는 시즌은 결국은 바이오텍 중에 어떤 누군가가 라이센스 아웃을 해주는 그렇죠. 트리거가 좀 나와줘야 올라갈 것 같습니다. 이제 사실 JP모건 헬스케어 기간에는 사실 라이센스 아웃이 나오지는 않고 그 이후에 사실 앞으로 이제 4월 달에는 학회까지 쭉 이어지는 동안 나오는 거잖아요. 언제든지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그런 언제쯤 심리가 좀 변화할까. 이제 그런 상황을 놓고 보면 아직 그런 부분들 좀 불확실성인 거죠. 예, 그래서 바이오 섹터들은 종목별 대응이 일단 더 중요할 것 같고요. 다만 네. 코스닥 자금으로 들어온다라고 하면 이제 추세적으로 뭐 코스닥 시장이 좀 살아나 보면 바이오는 지금보다는 최악은 지나지 않았나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술 이전 키워드랑 실적이랑 비교하면 네. 어떤가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네. 또 실적이 잘 나왔으니까 네. 실적 측면에서 좀 개별 종목들을 네. 체크를 해보면 그것 또한 또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근데 바이오 sek터들 실적으로 보기 시작하면 사실 알테오젠도 공교롭게도 보면 올해부터 이제 계산기로 밸류가 되기 시작한 시점이었거든요. 맞아요. 네, 이제 매출도 나오고 뭐 이제 영업이익도 찍히는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PR 같은 게 지표가 계산이 되다 보니까 투자자들마다 좀 이제 그 계산 논리가 좀 달라졌던 거죠. 근데 거기다가 이제 뭐 이제 로열티 비율이 딱 틀어져 버리니까 올해 연간 이익이나 이런 추정치들이 확 틀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28년부터 다다다다 그렇게 예, 됐죠. 나와 이제 좀 매도세가 나와져 버린 거죠. 근데 수급 뭐 셀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좀 늦죠. 확실히. 네. 예, 여기는 뭐 이제 거의 제조업 같은 기업들이니까. 근데 이제 바이오텍들은 좀 다릅니다. 바이오텍들은 확실히 좀 미래 가치를 땡겨와서 하는 부분들이 좀 강하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은 실적보다는 네. 앞으로 기술 수출 라이센스 트리거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조금 좋았던 흐름이 삼천당제약과 이 다이치상표의 이 계약이 있었습니다. 이게 또 이제 비만 치료제 쪽으로 다시 한번 또 수급을 돌리는 이 계기가 좀 된 것 같은데 황현 팀장님 이제 경구용 비만 네. 치료제로 가는 흐름이 되지 네. 않았습니까? 보시고 계신 뭐 키워드가 좀 있습니까? 뭐 저분자, 장기 지속형도 볼 네. 수 있고 뭐 펩타이드도 더 다양하게 있는데 유망하게 본 쪽 있습니까? 삼천당이 이번 주에 안 빠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이오 ETF에 속하지 않았어서 덜 빠졌다라는. 포함이 안 돼 있어요. 네, 대부분의 바이오 ETF는 이제 알테오전부터 이제 시총 순으로 거의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적게 들어 있거나 그런 낮지는 부분들인 않은데 거죠. 예. 그래도. 그래서 뭐 있는 ETF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특히나 이번 주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연금 ETF에서 바이오 ETF 매도가 되게 많이 나왔을 거라 추측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자연스럽게 종목 시총 순으로 다 우르르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겠죠. 근데 삼천당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 순에서 조금 순위에서 좀 밀리다 보니까 좀 피해를 좀 덜 가져갔다. 좀 어부지리가 된 네, 거네요, 좀 그렇게 그러면. 생각합니다. 오늘 뭐 매지온도 마찬가지고 예. 뭐 그렇게 봅니다. 근데 오늘 바이오 섹터 수급까지 좋다 보니까 가는 종목으로 좀 수급이 더 몰리지 않나 그 생각도 좀 드는데 비만 치료제 섹터는 지금 뭐 미국의 릴리부터 쭉 봐야 되는데 그렇죠. 그 이제는 뭐 장기 지속형에서 뭐 저분자로 가는 이제 트렌드, 이제 경구용으로 가는 트렌드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사실 JP모건 헬스케어에서 특별한 모멘텀이 없었죠. 맞아요. 예, 뭐 조금이라도 좀 좋은 코멘트가 나오나 그랬는데 근데 사실 뭐 D&D 파마텍이나 몇 가지 이제 좀 경구용으로 가는 측면에서 일동제약도 보면, 있고, 네, 예. 일동제약도 그렇고 이쪽 섹터들은 뭐 지금 당장은 좀 어. 물음표예요, 사실. 예, 확실하게 추세를 돌린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근데 뭐 관련된 수급이 언제든지 비만 치료제는 올해 내내 예. 계속 우리가 이벤트로 봐야 되는 섹터라고 보고요. 뭐 시장에서 회자되고 있는 비만 치료제 종목들은 계속 관심 갖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테오젠의 악재가 조금 있기는 했습니다. 이 악재를 어떻게 좀 소화해가는 과정 그리고 각 기업들마다 좀 호재성, 라이센스 아웃을 어떻게 좀 잘 발표하고 신뢰성을 잘 올리는지가 앞으로 제약바이오의 키포인트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섹터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이 3천 가려면 사실 제약바이오도 제약바이오인데 여기가 올라가야 됩니다. 로봇과 엮인 2차 전지, 로봇이 묻고 있습니다. 자, 김재현 연구원님, 코스닥 3천 가려면 코스닥 1,000, 뭐 1,500 가려면 사실 2차 전지가 가장 먼저 움직여야겠죠? 맞습니다. 아무래도 그 시총 상위 업종이 2차 전지랑 바이오인데 네. 그동안 2차 전지가 이제 사실 연말에 안 빠졌다면은 지금 오르기 힘든 상황이었겠지만 연말 들어서 이제 많이
그 밸류에이션 조정이 많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12월 말부터 이제 연말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은 뭐 중국 쪽의 그런 공급 감산으로 인한 맞아요. 원자재 재고를 채우는 그런 과정들, 그 과정에서 이제 어느 정도 우리나라가 수혜를 볼 수 있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업종 같은 경우에는 업사이드 리스크가 지금은 더 큰 상황이라고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려왔었는데, 뭐 지금 전기차 업황은 새로운 내러티브가 붙은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기차 업황 여전히 부진하고 데이터가 지금 반등하는 모습들도 하나도 안 나타나고 있는데, 로봇으로 인해서 지금 배터리 수요가 살아난다는 가정이 지금 한 가지가 더 추가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뭐 사실은 수요 반등이 뭐 확인이 된 것도 아니고, 뭐 전 세계 배터리 수요 중에 로봇이 차지하는 비중은 이제 1%도 안 되는 수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로봇에 대한 내러티브가 지금 점점 확산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번 CES에서 어쨌든 보스턴 다이나믹스 그 아틀라스가 이제 배터리를 스스로 교체를 하는 그런 성능을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원래 이전까지 배터리가 들어가지 못했었는데, 왜냐하면 2시간, 3시간밖에 그게 지속성이 맞아요. 없기 때문에 그랬었는데, 이제 그 로봇에 이제 배터리가 못 들어간다는 전제가 깨지고 있는 상황인 거고, 이런 부분들도 부각이 되고, 또 이제 특히나 어저께 삼성 SDI가 이제 좀 많이 올랐는데, 그 이익 추정치 상향 주간으로 이제 2026년 전체 이익 추정치의 그 상향 정도를 이제 보게 되시면은 삼성 SDI의 그 적자 폭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뭐 어쨌든 현대차 쪽에다가 뭐 독점으로 이제 공급을 하고 있고, 지금 뭐 중국 자동차 기업들 역시도 뭐 전고체 배터리 양산을 지금 발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러티브가 많이 붙어 있는 그쵸. 상황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물론 실적은 4분기도 안 좋을 거고 1분기까지도 안 좋지 않겠으나,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2026년 연간으로 봤을 때는 적자폭이 좀 줄어들 수 있다. 그리고 한국 증시에 대한 베팅이 이제 연초 이후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뭐 내러티브와 이제 수급 자체는 좀 우호적인 환경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호적인데 그 내러티브 자체만으로 지금 계속해서 좀 끌고 가기에는 아직까지는 힘이 약하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걸까요? 좀 그 추세성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유동성 환경에 받쳐주고, 뭐 이제 매크로 단에서 그런 노이즈가 발생을 하지 않아야지 이런 환경이 이어질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아무래도 이제 실적 시즌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좀 이제 수급적인 요인보다는 이제는 좀 펀더멘탈에 대한 그 초점으로 이동을 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네. 있습니다. 그 기점이 되는 게 이제 다음 주에 있을 그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일 29일이죠. 그때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이제 기업 그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날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좀 수급 방향성이 좀 많이 바뀌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황현 팀장님 보셨을 때는 오늘 2차 전지가 어제와 달리 오늘 쉬어간 거는 잠깐 쉬는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앞서 우리가 쫙 이야기했던 이 내러티브로 올라간 거잖아요. 네. 이 내러티브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지금 시장에서는 내러티브로 더 올려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들어볼까요, 더 네. 이야기를? 사실 SDI, 그러니까 로봇 전체에서 배터리 차지하는 부분이 한 5% 정도로 제가 알고 많지 있거든요. 않다더라고요. 많지는 않습니다. 네. 다만 이제 우리나라 배터리 회사들이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이제 LFP보다는 이제 NCM 3원계 계열이 맞아요. 더 수혜를 볼 거고, 또 안전성 때문에라도 뭐 전고체 배터리들이 더 이제 향후에 수혜를 볼 걸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어쨌든 2차 전지가 작년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한 포드에서 계약 취소 나오면서 네. 한번 악재가 한번 싹 쓸고 지나갔잖아요. 맞아요. 근데 사실 그게 LG 에너지 솔루션이 2025년 말 수주 잔고 보니까 400조 정도 되는데 그중에 사실 2조 취소 난 겁니다. 그쵸. 그러면 사실 큰 엄청난 타격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제 취소 나올 거 다 나왔고, 전기차 부분은 어쨌든 이제 성장은 하고 있거든요. 성장률이 둔화됐을 뿐이지.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미래 밸류션을 땡겨줄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했는데 이제 로봇이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사실 현대차의 성장성, 주가 상승을 보면 과연 로봇을 이 정도 땡겨줄 수 있을 거야가 사실 이 지금 상승을 사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예. 그냥 이런 추세적으로 상승장에서는 그냥 멀티플 그냥 촉촉 땡겨가지고 네. 그냥 올려주는 시장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2차 전지가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한 3, 4년 전에 뭐 아르헨티나 염호 투자 그거 언제 돈 벌래라고 했는데 벌써 이제 올해부터 생산을 하거든요. 그러네요. 네. 5년 전인 원가가 벌써 3, 4년이 네. 지나서 이제 중국 생산 원가보다 한 절반 정도로 가지고 올 수 있는 정도의 이제 그 구조적으로 네. 됐고요. 그 때마침 이제 로봇이라는 게 등장을 하면서 이제 2차 전지 구세주가 됐고, 코스닥을 그러면 이제 투자자들은 그러면
코스피가 5천 갔으니까 코스닥 3천도 한번 믿어볼까라는 게 이제 슬슬 자리 잡을 겁니다. 그러면 최소한 못 가도 1,500에서 2,000까지 간다라고 하면 투자자들은 지금 ETF, 지수 ETF를 살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코스닥 순서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알테오젠이랑 에코프로 BM일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에코프로 BM이 알테오젠이 지금 그런 노이즈가 좀 있다면 에코프로 BM이 좀 편해지겠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2차 전지 섹터는 저도 사실 계속 작년 말부터 아직은 좀 이르다 사기 좀 이르다 했지만 지금은 이제 앞으로 있을 인터배터리까지 행사까지는 좀 내러티브적인 요소로 트레이딩 관점으로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생각 좀 그 들었습니다. 로봇 내러티브를 좀 네. 믿어본다고 하면 오늘은 사실 어제 급등 이후에 네. 약간의 조정이 네, 좀 네, 네. 있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비중을 좀 실어봤을 때였는지 네. 아니면 더 나중에 조정들 좀 더 나오고 네. 실어도 되는 건지 어떻게 보세요? 오늘 2차 전지 대형주들하고 하고 그다음에 코스닥에 있는 2차 전지 주들하고는 완전히 결이 갈렸습니다. 맞아요. 오늘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다음 주 코스닥이 좀 더 셀 걸로 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로봇 섹터 안에서도 코스피 로봇은 밀렸고요. 네. 코스닥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대표적으로 현대차는 밀렸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살았어요. 맞아요. 네. 그리고 2차 전지도 LNF는 별로였지만 에코프로 BM은 또 올라왔습니다. 그게 이제 코스피와 코스닥의 차이다. 코스닥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약간 미세 초기일 수도 있거나 좀 틀릴 수도 있지만 이런 조금 작은 차이가 다음 주에 힌트가 되지 않나. 알겠습니다. 조금 디테일하게 전고체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전고체도 사실 내러티브가 붙은 거잖아요. 아직은 그렇죠. 네. 근데 앞서 이야기한 거 우리가 뭐 이제 로봇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가 네. 않아요. 그러면 NCM 쓰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네네. 원가 자체가 전고체는 엄청 비쌀 거 아닙니까? 전고체가 지금 로봇이랑 붙어서 가고 있는 건데 그렇죠. 네. 이것도 내러티브가 오래 안 갈 수도 있겠네요. 네, 저는 뭐 오늘 뭐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나 뭐 레이크 머티리얼즈는 이제 그러니까요. 관련해 전고체 배터리와 관련된 종목들은 너무 이걸로만 바라보시기보다는 그냥 추세적인 2차 전지 상승으로 그냥 바라보시는 게 그냥 전 깔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좀 같이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고 다음 주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입니다. 로봇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로봇이 지금 빨간 머리띠를 메고 있네요. 보장하라 보장하라 소리 네. 들리는 것 같은데요. 원래 반대가 돼야 되는데 그거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지금 오늘 좀 이슈가 있었습니다. 현대차 이 노동조합 노조가 이 로봇을 지금 반대하고 있죠. 이 이슈만으로 지금 현대차가 오늘 급락을 보인 걸까요? 황현 팀장님 보셨을 때 이 노조와 관련된 연관으로 오늘 하락했다라면은 오히려 매수의 기회라고 보십니까? 네. 이건 시대의 흐름이잖아요, 로봇은요. 아마 뭐 계속 뭐 변동성 유발 요인 정도는 되겠지만 시대의 흐름 바뀔 수 없다라고 보고요. 다만 좀 먼 미래잖아요. 어차피 로봇 만들어서 피지컬 AI로 그 공장 돌리는 것에 학습도 필요하고 한 3년은 걸린다던데. 그러니까요. 예. 그 부분이 사실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그 부분에 대한 밸류 지금 현대차에 땡겨준다면 차라리 그 부분이 저는 좀 이슈일 수도 있지 예. 노조 이슈는 사실은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로봇주로 조금 더 넓혀서 보면은 어떻습니까? 오늘 로보티즈, 두산 로보틱스, 유일 로보틱스 같은 이 상대적으로 덜 간 겁니다. 이거 안 간 게 아니고 상대적으로 덜 간 종목들입니다. 이런 덜 간 종목들 매력이 더 있다고 보세요? 아니면 가는 쪽이 더 낫다고 보세요? 지금 로봇도 보면 이제 1분기, 4분기 실적 발표를 곧 하겠죠. 그렇죠. 이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로봇주 작년 4분기 실적 발표, 3분기 실적 발표할 때, 그러니까 11월 초 정도면 전 조정이 좀 한 번은 올 줄 알았어요. 안 와요. 네, 지금 오지 않고 지금 여기까지 끌고 왔는데 그때보다 지금 로봇은 사실 더 많이 올랐고 이제 실적 발표를 하게 되면 시총이 지금 이 정도인데 실적이 이 정도라고? 근데 가이던스가 겨우 그 정도야? 그러면 이제 몇몇 종목들은 이제 로봇 주도 로봇 집단에서 좀 떨어져 나가는 네. 종목들이 이제 하나둘씩 생길 거라고 봅니다. 음. 대신에 살아남은 종목들은 시장에서 계속 수급을 계속 빠진 수혜를 더 받아서 가겠죠.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실적 발표 시즌인데 특히 코스닥은 이제 1월, 2월 중순까지 가겠죠. 예. 앞으로 한 1, 2주 정도는 이제 로봇 주식들은 좀 리스크 관리를 좀 잘 하셔야 되는 게 네. 아닌가 예,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좀 목에 찼다고 하기 어려울 정도로 더 네, 차 있는 것 같습니다. 로봇주들의 주가는요. 실적 시즌이 다가오기 때문에 로봇주들도 여기에 좀 유의해야 될 필요성도 우리가 좀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섹터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섹터 여전히 또 우리 반도체 이야기 또 해봐야겠죠. 다음 주에 바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두 기업이 동시에 실적을 발표합니다. 실적은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더 돈을 벌겠다, 이익 추정치가 얼마일 것 같다, 이 부분을 어떻게 이야기하는지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김전 연구원님, 근데 앞서 우리가 이야기했으면 당분간에 만약에 수급이라는 게 코스닥으로 많이 들어간다고 하면은 이 반도체 투톱 같은 경우에는 당분간은 좀 실적 발표 전까지는 좀 박스권이라고 할까요? 지지부진하게 흘러갈 가능성은 또 생각해놔야겠죠? 네. 일단은 다음 주 실적 발표 이후로 이제 그 다음 달에 있을 2월 말에 있을 이제 엔비디아 실적 때까지는 일단 1차적으로는 반도체에 대한 모멘텀은 뭐 없는 상태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실적 추정치가 상향되는 정도 자체도 되게 둔화될 가능성이 높고 그 이유가 지금 사실 삼성전자 실적 전후로 그 반도체 그 업종 자체 그 영업이익 추정치가 거의 20% 정도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뭐 전자의 그 추정치 상단이 아마 150조 원, 그러니까 26년 전체 영업이익 기준으로 150조 원까지 높게 형성이 된 상황이고 여기서 이제 뭐 1분기 실적 시즌, 그러니까 4월까지는 반도체에 대한 그 이익 추정치 상향이 지속될 수 있는 환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이제 기대를 하는 부분들, 그리고 전자 실적 당일에 이제 보여줬듯이 전자 실적이 이제 연초에 나왔을 때 삼성전자는 주가 하락하고 이제 닉스는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제 사실은 투자자들이 기대를 하는 거는 전자가 이만큼 단가를 올려서 받았으면은 닉스는 더 세게 받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이제 반영이 됐었던 결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좀 트레이딩 위주로 좀 이제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는 추세에서 뭐 외국인들도 마찬가지고 기관도 마찬가지고. 근데 다음 주에 이제 실적 이후에 확인을 하고 거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추정치가 여기서 이미 지금 20%까지 넘게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좀 추가적으로 빠르게 올라가기는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익 추정치의 상향 강도 자체는 둔화될 수 있겠지만 전 4월 달까지는 계속 우상향하는 흐름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일시적으로 좀 박스권에 머무를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반도체 토톱 실적 발표 이후에 그러면 혹시 소부장주들은 어떤 식으로 움직일까요? 좀 온기가 옮겨갈 수도 있다고 보시나요? 사실 연말부터 해가지고 그런 반도체 그 삼성전자와 전자와 이제 닉스를 제외한 소부장에 대한 그 온기 확산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있었는데 일단 전자가 증설에 대한 부분들을 좀 그 하이닉스도 그렇고 그 증설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이제 계속 미루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증설이 카펙스가 확대가 되어야지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장비주들이나 아니면 소재주들이 이제 같이 올라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직은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뭐 또 그 전반적으로 확산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뭐 대형주와 마찬가지로 이제 가는 종목들만 가는 쏠림 현상이 더 심화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는 종목만 더 가게 된다. 황 팀장님은 네. 어떻게 보실까요? 반도체 뭐 다음 주 계속 지금 그 누가 AI 랠리를 고점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예. 아니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가이던스들이 중요합니다. 어제 인텔도 실적 발표하고 가이던스 조금 애매하니까 폭락 나왔던 것처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도 뭐 어느 정도는 가이드는 이제 나온 상태니까 뭐 인텔처럼 그렇게 되지는 않겠습니다만 다만 이제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쪽에서 올해 좀 어느 정도 좀 보여준다면 그렇죠. 작년에 이미 수주를 받았잖아요. 애플이랑 테슬라로부터 받은 게 있기 때문에 여기다 분명히 추가적인 업사이드가 많이 보이는데 그 업사이드를 사실 아직까지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불확실성이 오히려 주가의 상승폭을 더 키울 수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올해는 삼성전자 키는 기본적으로 뭐 HBM이나 낸드 DRAM 가져가는데 파운드리가 얼마큼 앞으로 가이드를 어떻게 주느냐 가이던스를 그 부분이 삼성전자의 더 높은 눈높이를 가져가도 되느냐 안 되느냐가 전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그럼 다음 주에 이제 파운드리에 대한 긍정적인 얘기가 나오면은 네. 막 예단할 수 없지만 지금까지 올라왔던 상승폭만큼의 퍼포먼스 기대는 할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하이닉스는 어떨까요? 하이닉스 근데 오늘 조금 하이닉스 쪽으로 수급이 또 옮겨가는 느낌이 좀 네, 있었거든요. 근데 요새 뭐 그래서 항상 방송 준비하다 네. 보면은 느껴지는 게 삼성전자 진짜 할 얘기가 많은데 은근 하이닉스 얘기가 많이 없어졌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하이닉스는 어떻게 보면 사업 구조가 좀 심플하다 보니까 네. 그냥 반도체 가격 올라가고 그러니까요. HBM, AI 랠리 안 무너지면 그냥 가져가는 정도. 그래서 저도 말씀드린 게 하이닉스 요령껏 잘 매수해 보시라. 예, 어차피 AI 랠리 꺼지면 하이닉스 삼성전자부터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상승이
끝날 때까지 꺼진다는 표현보다는 끝날 때까지는 가져가는 전략이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요거는 제가 한번 생각해봤는데 이 상상력을 좀 풍부하게 가져보자. 이건데 네. 김준영 연구원님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분 다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코스닥 내에도 반도체 기업들이 많습니다. 시총 보면은 리노 공업도 있고 이오테크닉스 있고요. 솔브레인 같은 종목이 있습니다. 다음 주 코스닥 좋을 거면 여기에 있는 반도체 종목들도 수혜가 될까라는 기대감은 좀 맞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은 지금 뭐 코스피를 끌어올린 부분들, 그러니까 초반에는 외국인들이 주포가 돼서 대형주 위주로 시세를 네. 세게 주면서 올렸고, 그 다음에 이제 기관과 개인들이 따라붙는 형태로 코스피가 올라왔는데, 코스닥도 마찬가지의 과정을 거친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외국인들이 얼마나 들어올 거냐가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그쵸. 보고 있습니다. 근데 뭐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소부장들을 이제 그 누적으로 외국인 수급들 차트를 그려봤을 때 소외 현상이 굉장히 뚜렷이 나타나는 업종 중에 하나거든요, 반도체가. 네. 그러니까 전자와 닉스는 뭐 당연히 시총 상위주니까 그 매수의 금액의 그 단위 자체가 다른데 나머지 그 소부장들은 정말 많이 소외된 현상들이 이제 많이 나타났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많이 이제 밸류에이션이든 아니면은 수급이 빈집인 것도 맞는데 만약에 이제 외국인 입장에서 코스닥을 먼저 채운다 그러면 시총 상위주들부터 그쵸. 아마 채우는 과정이 선행이 되지 않을까. 아, 그리고 그 이후에 아마 좀 이제 미리 매집을 해놓은 뭐 기관이나 이제 뭐 개인들 네. 같은 경우에는 그 이후에 이제 좀 따라붙는 과정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코스닥 활성화 뭐 이런 게 있어도 코스닥 내에 반도체 소부장 종목까지는 수급이 올까? 이건 조금 갸우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황현 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코스닥 소부장들도 이제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어. 몇몇 종목들은 신고가 가는 것들도 있거든요. 네. 네. 다만 이제 아래에 있는 종목들이 얼마나 따라가느냐가 문제인데 굳이 선택을 하자면 지금 센 주식들이 더 치고 갈 확률이 그러니까요. 매우 높습니다. 이미 시장에서 신고가 갔다는 거는 시장에서 다른 소부장 주식들 대비 좋다라는 게 증명된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투자자들은 더 좋은 걸 사지. 그렇죠. 안 오른 거를 살 수는 있기는 한데 그 상승 폭이 상대적으로 좀 더딜 거라고 봐서 일단 지금 주말간에 쭉 한번 소팅해 보시고 예. 센 소부장들 찾아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센 소부장? 네. 센 소부장. 지금 이미 신고가 근처에 있는 소부장들. 네. 네. 예를 들어서 뭐가 있죠? 요새 소부장 중에? 지금 PSK 홀딩스도 아, 그렇죠. 네. 그렇고요. 오늘은 좀 조정 나왔습니다만 뭐 그런 종목들도 있고 예를 들어서 테크인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내려와 있어요. 테크용 아예 내려가 있죠. 네, 근데 그런 쪽을 저가 매수를 노리시는 것보다 매매든 투자든지 간에 노리시는 것보다 뭐 일시적으로 이격을 좀 줄이는 반등 정도 나올 수 있지만 그렇죠. 이미 투자자들은 매물대가 약한 것들이 더 세게 가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소부장들 쭉 돌려보시면 사실 시간 많이 안 걸리거든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렇게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부장을 한번 딱 분류를 한번 해보시고 그나마 내가 갖고 있는 소부장 종목들이 생 종목인가 아닌가를 먼저 판단해 보시고 만약에 약하다면은 조금 이제 갈아타는 전략도 다음 주에 한번 도모해 보시는 것도 반도체에서는 일단은 괜찮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증시 인사이트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연 연구원, 황유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타코와 튜나 있을 때 먹어둬야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병합 문제를 무력이 아닌 협상으로 풀겠다고 밝히면서 투자 심리가 회복됐습니다. 3대 지수 이틀 연속 강세 마감했는데요. 마감 상황 보면 다우 0.63% 올랐고 나스닥 0.91%, S&P 500 0.55% 상승 마감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 보시면 전반적으로 분위기 좋았습니다. 우선 엔비디아 젠슨왕 CEO 다보스 포럼에서 AI가 일자리를 파괴하기보단 창출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레리 핑크 블랙록 CEO,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CEO 등 경제 인사들이 AI 거품론을 일축하고 나서자 빅테크들 강세 보인 건데요.
엔비디아와 알파벳 1% 가까이 상승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 1% 넘게 상승했습니다. 시총 6위부터도 보면 브로드컴은 어제 이어서 하락세도 이어갔고요. 메타와 테슬라의 상승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메타 호재가 많았는데요. 우선 늘 지적되던 투자 대비 수익성 우려가 다소 해소되었습니다. 메타가 지난해 출범한 초지능 연구소가 6개월 만에 AI 모델을 완성했습니다. 또 메타가 주력하는 플랫폼 사업도 대박이 났습니다. 스레드는 출시 2년 만에 4억 명의 월간 활성 사용자를 끌어모았습니다. 메타는 이제 다음 주부터 전 세계 대상자를 상대로 스레드 내 광고를 확대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테슬라도 4% 넘게 올랐는데요. 이 부분은 종목 리포트에서 짚어보시죠. 간밤 인텔은 시장 컨센서스를 웃도는 4분기 실적을 발표하고도 시간의 거래에서는 12% 넘게 급락했습니다. 문제는 여기 바로 1분기 매출 가이던스였는데요. 발표치는 117억에서 127억 달러로 시장 컨센서스를 밑돌았습니다. 이에 대해 인텔 최고 재무 책임자는 1분기 가이던스가 약한 건 계절적으로 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간밤 발표된 미국 경제 지표들은 예상치보다 견조하게 나왔습니다. 미국의 3분기 GDP도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20만 건을 유지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10월과 11월 PC 가격 지수도 예상치에 부합했는데요. 보시면 연준이 가장 좋아하는 지표 근원 PC는 전월 대비 0.2%, 전년 대비로는 2.8% 상승하며 시장 컨센에 부합했습니다. 금은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금 수요는 끝이 없이 늘고 있다며 금의 목표가를 5만 4천 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우리 시간 오후 2시 기준으로 금 선물은 0.94% 오르면서 4,959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종목 리포트도 살펴보시죠. 일론 머스크 CEO는 다보스 포럼에서 올해 말까지 미국 전역에서 로보택시 네트워크를 운영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현재는 안전요원이 탑승해야 하는 과도기 단계입니다. 테슬라가 빠르게 로보택시 경쟁력을 키워내고 있지만 로보택시 시장 경쟁력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 구글 웨이모는 이미 5개 미국 도시에서 서비스를 운행 중이고요. 여기에 더해 이번 달 마이애미에서 운행을 시작했고 워싱턴 DC를 비롯한 총 10개 지역으로 서비스를 확장할 계획입니다. 아마존의 죽수는 완전 자율주행 차량 호출 서비스를 내세우고 있고요. 또 현대차와 미국 앱티브의 합작법인 모셔널도 라스베이거스에서 시범 운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머스크 CEO는 또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와 관련해서도 AI 발전 속도를 보면 늦어도 내년 안에는 인간보다 똑똑한 AI가 등장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테슬라는 옵티머스를 2026년 말에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머스크의 또 다른 사업, 우주기업 스페이스X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골드만삭스, JP 모건 체이스, 모건 스탠리 등 월가의 대표 4대 은행과 IPO를 논의 중인 걸로 전해졌는데요. 거론되는 기업 가치는 총 8천억 달러, 성사될 경우 사상 최대 규모의 상장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IPO 시장에는 스페이스X 말고도 오픈 AI, 엔트로픽 등이 대기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 스페이스X의 상장이 미국 IPO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다만 동시에 리스크도 동시에 부각됐습니다. 테슬라 주주가 머스크 CEO를 상대로 2022년 75억 달러 규모의 주식 매도와 관련해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당 매도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실적 부진을 사전에 인지한 상태에서 주식을 매도했다는 주장인데 이 소송은 델라웨어 법원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주요 일정도 살펴볼까요? 오늘 밤에는 S&P 글로벌에서 발표하는 1월 미국의 서비스업 제조업 PMI, 그리고 미국 미시간대에서 발표하는 기대 인플레이션과 소비자 심리 지수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발표된 경제 지표들에선 미국 경기가 아직 견조함을 보여줬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미국 경제는 소비가 견인한다고 보고 있어 오늘 나오는 지표까지 챙겨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전략이었습니다.
간밤 발표됐던 미국의 경제 지표들은 예상 범위 내에 머물렀습니다. 그런가 하면 일본은행은 이 기준금리 유지 결정을 내렸는데요. 이제 다음 주 연준까지 금리를 유지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제 인텔의 실적 발표도 있었습니다. 산업 전반의 흐름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쿼텀 투자자문 오재승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주 첫 출연하셨잖아요. 네네. 어떠셨습니까? 뭐 좀 떨렸지만 네. 그럭저럭 좀 잘한 것 같습니다. 아, 맞습니다. 오늘 두 번째니까 오늘은 더 네. 많은 인사이트 기대도 되겠죠? 네, 기대하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기대를 갖고 네. 일단 간밤 뉴욕 증시부터 좀 네. 체크를 해볼까요? 정규장이랑 네. 사실 시간의 거래랑 약간의 온도 네. 차이가 좀 나타났던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죠. 보셨어요? 미국 시장이요? 네. 아니면 인텔 아, 그 뉴욕 종목이요? 증시 전반부터 좀 뉴욕 증시요? 짚어볼까요? 뉴욕 증시는 전반적으로 좀 괜찮은 것 같고요. 그 트럼프의 타코 또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이게 트럼프의 전형적인 어떤 이슈와 화두를 던지고 나서 예. 그리고 상대방은 이쪽의 이슈로 전혀 이제 끌려오지 않는 상태에서 굉장히 강하게 얘기함으로써 이거를 자기식으로 어떤 해석하면서 좀 유리하게 이끄는 그 전형적인 어떤 전략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린란드 사태에 관련해서 제가 좀 재미있게 보고 있는 거는 이제 한국과 또 미국인의 생각이 굉장히 다르구나. 왜요? 이제 우리는 아무래도 좀 이렇게 강대국이 어떤 힘을 과시하려고 할 때 굉장히 좀 트라우마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근데 어떤 제가 미드 바이킹스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옛날에 이제 바이킹이 그때는 뭐 이제 예. 제국주의가 영국도 침범하고 프랑스도 침범하고 그린란드도 가고 뭐 그러거든요. 그런 미국인들의 역사를 바탕으로 봤을 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물론 이제 좀 억지도 있지만 어떤 미국인의 어떤 생각을 얘기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우리가 조금 이제 우리 시각에서 좀 해석하지 않나 약간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럼 미국의 시각은 네. 좀 합당하다, 합리적인 것도 있다. 아니요, 저는 같이 판단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 예, 예, 하지만 예, 예. 이제 양쪽의 의견을 들어보면서 다르구나라는 거는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우리나라에서도 좀 양쪽의 모든 의견을 다 수렴을 하고 네, 뭐 네. 보도도 하고 있으니까 그쵸. 그 부분은 뭐 일단 다양하게 뭐 현재 요즘 뉴스가 그렇잖아요. 이제 네, 보고 네. 싶은 대로 보는 경향도 있고 그러다 네, 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인텔 이야기 아까 말씀해 주셔가지고 인텔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제 이 시간에도 인텔에 대한 실적 발표 이야기했는데 큰 기대하지 말자 이야기했었는데 그랬었죠. 기대 안 하길 잘했습니다. 일단 인텔이 시간에서 엄청나게 또 하락을 했었는데요. 인텔 실적 이야기부터 먼저 들어볼까요? 네, 뭐 인텔 실적은 저는 생각보다 좀 괜찮게 나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인텔뿐만이 아니라 인텔, TSMC, 그다음에 삼성전자, 이 파운드리에 제일 기대하는 게 결국은 이제 2나노급 생산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2나노급이 이제 게이트 올 어라운드 기술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과연 성공을 할 것인가 아닌가가 이제 초미의 관심사인데 이제 실적보다도 이제 2026년 1분기에 좀 공급이 병목이 있을 것 같다는 이제 CFO의 발언이 좀 시간에서 좀 하락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지금 뭐 2나노 네. 이야기 해주셨는데 TSMC 2나노랑 좀 경쟁하겠다라고 하면서 인텔이 네, 18A 공정 굉장히 좀 중요시하고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시장은 또 수율 문제도 의구심을 갖고 그렇죠. 있는데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인텔은 어떻게 보면은 미국에서 그냥 전폭적으로 밀어주는 지금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간 내에서 하락한 폭도 좀 크지만 사실 그 전에 굉장히 많이 올라온 걸 좀 생각을 해야 되고 인텔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거죠. 이제 파운더리에서는 아예 못할 거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그 칩섹트라고 해서 그 인텔에 어떤 지원해주는 법안이 생겨서 거기서 재무 구조가 기사회생을 했고 네. 그 다음에 사실 좀 억울한 부분은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굉장히 수율이 잘 나와야 이제 수주가 되는데 인텔은 이미 이제 빅테크들 수주를 계속 받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인텔은 종합반도체 회사이기 때문에 자체 생산량도 분명히 있으니까 그걸 지금 TSMC에 주로 5나노급에 많이 위탁을 하고 있는데 그냥 그것만 가져와도 어느 정도 매출 물량은 나오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지금 시간에서 하락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지금 시장은 원래 인텔을 기대 안 하다가 이제 그 반도체 관련된 법안으로 재무 구조를 좀 밀어주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인이 계속 빅테크 수주를 좀 이렇게 밀어주는 부분에서 수혜를 받아서 이미 2배 이상 올랐고 네. 그리고 진짜 승부는 지금 뭐 단기적으로 실적이 얼마가 나오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18A 공정에서 게이트 올 어라운드가 과연 적용이 될 것이냐. 뭐 그거는 마찬가지로 삼성전자한테도 그 2나노급에서 그 지금 테일러에서 생산을 하려고 하는데 그거 수율이 잘 나오는 거냐 안 나오는 거냐. 그게 이제 두 회사의 명운을 좀
가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사실 이제 인텔의 지금 가장 큰 매력은 정부 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이라는 거잖아요. 이런 이슈로 오늘 잠깐 하락을 했다라고 한다면 매수의 기회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충분히 좀 기다려봐도 되는 시기라고 보십니까? 저는 좀 기다려봐도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인텔 측에서 수율이 굉장히 잘 나올 거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저는 수율이 잘 나오는 걸 보고 판단해도 될 것 같은 게 그건 맞아요. 우리 삼성전자도 뭐 한 2년 전만 하더라도 AI 가속기 만들겠다고 계속 얘기를 하다가 전혀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 그 삼성전자가 2024년 말에 굉장히 주가가 뭐 4만 원까지 내려갔었잖아요. 네. 그때 저는 그냥 단순히 이제 HBM을 못한 게 아니라 실제로 미국 현지에서 주재원들도 많이 나오고 엔지니어들도 많이 돌아갔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포기하는 거 아니냐 굉장히 그런 말이 많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머스크가 어제 얘기를 했었죠. 이 초기에 어떤 제품이 나오는 거는 굉장히 좀 기대보다 훨씬 실망을 많이 준다고 얘기했던 것처럼 이 게이트 올 어라운드 기술이 들어가는 1.8나노급은 성공 확률보다도 초반에는 좀 보수적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네. 이게 뭐 주가가 오르기 전에는 당연히 뭐 없던 것들을 이제 미국에서 밀어주기 시작하니까 뭐 매수가 들어갈 수가 있는데 많이 오른 상태에서는 좀 수율이 잘 나온 상태에서 매수가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수율이 얼마나 잘 나오는지 그렇죠. 확인하는 게 먼저 중요하고 그렇죠. 어떤 다른 빅테크 기업들과 어떤 수주를 따내는 것보다는 네. 수율 잡힌 거 확인하는 게 뭐 우선이다. 빅테크도 일단 수율이 잘 나와야 계속 줄 수가 있는 거고 인텔이 이제 그 18회 공정에서 인텔에서 얘기하는 거는 수율이 초기에 70% 이상 나올 수 있다고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수율이 70% 이상이 나오는지를 일단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인텔은 일단 수율 예. 키워드 먼저 좀 체크를 해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테슬라도 좀 이야기 나눠볼까요? 간밤 네, 네. 테슬라 주가도 상당히 좀 강했는데 네. 머스크가 또 강한 자신감을 보여줬습니다. 사이버캡 옵티머스 예. 고통스러운 초기 생산이 있겠지만 이후에는 미친 듯한 속도 보여줄 거다. 이런 멘트들을 내놨는데 머스크는 근데 늘 항상 자신감은 늘 보여주고 그렇죠. 거기에 따라서 뭔가 계획이 잘 이어진다는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네네. 일단은 이 자신감의 배경 예. 뭐였는지부터 좀 짚어볼까요? 그 자신감의 배경은 일단 로보택시가 작년부터 이제 텍사스 오스틴에서 시범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좀 나름 잘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네. 사고도 안 나고. 근데 지금 예약제로 받았었거든요. 근데 그 예약제가 풀렸어요. 그래서 어플 다운받으면 탈 수가 있다고 그래서 저도 이제 한두 달 후에 한번 타보려고 그러는데 미국 가셨을 때. 네네. 근데 일단 로보택시가 시범 운항을 했을 때 지금 잘 되고 있는 게 아무래도 좀 자신감의 표현이 아닐까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뭐 머스크 타임이라고 하잖아요. 네, 네. 워낙 낙천주의자라서 그렇죠. 항상 금방 네. 랩 갖고 온다 네, 얘기하지만 지금 정확히 시점을 얘기한 게 언제였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내년쯤이었죠 이게? 사이버캡이요? 예. 아니요. 지금 4월이요. 올해 4월. 4월. 근데 머스크가 4월이라고 한 건 아니고 이제 그 머스크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는 100일 안에 나올 것 같다 했더니 머스크가 부정을 안 한 거죠. 그럼 우리는 예. 자연스럽게 8월로 예. 생각을 해보는 것도 나와보고 네, 판단. 네. 근데 앞서서 좀 네, 로봇 택시들이 지금 네. 시범 운행되고 있는 게 잘 운행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좀 자신감의 배경 찾아보시긴 했지만 네. 그걸 좀 오히려 네. 한계로 보시는 시각들도 있잖아요. 이게 좀 너무 오픈북 형태의 시험처럼 보고 네. 있는 건데 네, 그것만 보고 미국 전역에 확산되고 뭐 이런 건 좀 너무 앞서서 생각하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개인적으로 제가 좀 타보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 게 약간 그런 그 오해도 있었던 부분이 뭐냐면 로보택시 이제 시범 운행할 때 뒤에서 따라오는 차가 있었대요. 그래서 이게 사고를 일으키나 안 일으키나. 그래서 뭐 뒤에서 따라오는 게 그냥 한번 보려고 가는 게 아니라 뒤에서 조종하는 게 아니냐. 옵티머스도 처음에 나왔을 때 그 누가 뒤에서 이렇게 조종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의심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직은 의심이 있는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테슬라 그 기가팩토리 그리고 삼성 파운드리와 연관해서 이제 또 삼성이 또 이제 테슬라의 그렇죠. 이 칩을 또 만들어 주기 때문에 그렇죠. 이 부분은 올해부터 우리가 좀 볼만한 포인트가 있나요? 그럼요. 지금 삼성도 지금 AI6 칩을 수주를 했죠. 근데 이게 칩이 5랑 좀 많이 틀려요. 네. 그러니까 AI6가 이제 2나노급으로 게이트 어라운드가 적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칩 메이커들의 핵심은 2나노급에서 핀팻에서 게이트 어라운드 적용하는 게 과연 대량 생산이 될 것이냐 아니냐가 지금 가장 핵심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게 전기를 한 25%에서 50% 정도 덜 먹거든요. 그래서 지금
데이터 센터나 이런 것들은 너무나도 전기를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이게 요 정도만 정말 전기를 덜 먹어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또 이제 머스크가 지금 테슬라 쪽에서 설계한 AI6 칩은 이게 그 자율주행이나 어떤 이런 데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차량, 로봇, 학습형 데이터 센터, 이제 슈퍼컴퓨터 도조까지 뭐든지 적용이 되는 게 단일 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우리가 테슬라를 좀 응원해야 되는 게 테슬라가 이게 성공을 해야 삼성전자도 이제 아주 그건 큰 맞아요. 성공을 하게 되는 구조라, 어떻게 보면 이게 같은 같이 가는 구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네. 같이 묶어서 좀 보시는 이유가 네. 지리적으로 그 네, 공장이 네. 인접해 있다라는 그렇죠. 그 부분 네. 때문인 건가요? 근데 네. 그 지리적인 인접성이 네. 시너지 효과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주는 건지. 아주 영향을 많이 미쳐요. 어. 왜 그러냐면 이제 사람들은 칩이 워낙 이제 비싸게 팔리니까 운송비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가 않은 게 공장 안에서의 엔지니어들의 역할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TSMC가 워낙 잘했던 게 고객사들 엔지니어들이 이제 그 팹리스에서 설계를 해주면 파운더리 측면에서 발견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을 피드백을 굉장히 잘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젠슨 황도 항상 얘기를 하는 게 TSMC 직원들한테 고맙다. 이 엔지니어들이 워낙 문제를 잘 짚어주고 전달해주고 해서 이게 이제 칩이 잘 나온다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리적으로 가까우면 물류비만 보면 안 되고, 거기서 지금 테슬라 쪽과 엔지니어들이 같이 교류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요. 뭐 갑자기 네. 딱 칩 봤는데 아 네. 뭔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그렇죠. 공장 잠깐 들러서 잠깐 상관할 수 있는 들렀다가? 거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AI6 칩은 삼성전자만 믿어서 되는 게 아니라 테슬라도 같이 믿어야 됩니다. 맞아요, 맞아요. 테슬라, 삼성 모두 좀 윈윈하는 시너지를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건데, 일단은 뭐 테슬라가 원래는 사실 기존에 TSMC에게 맡기고 있었지만 이제 삼성으로 온 겁니다. 그렇죠. 이게 TSMC가 줄이 워낙 길다 보니까 네네. 이제 하는 업체들 입장에서는 우리 순번 올라 멀었다, 삼성 네. 한번 가볼까 이런 심리로 많은 사람들이 좀 이해를 하고 있는데, 기왕 한 거 잘 된 거죠 지금 이거는. 엄청? 그럼요. 네.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앞으로 이제 TSMC도 뭐 규정을 받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네. 이게 더 주요한가요? 아니면 삼성전자 믿을 만하다를 더 크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이제 파운더리니까 네. 사실은 테슬라를 더 믿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설계를 해주는 쪽이니까. 네. 그리고 이 AI 그 6 칩이 정말 중요한 상황이에요. 이게 성공을 하면 사실 우리 증시에서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영향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 칩이 그 자율주행이랑 그 로봇에 같이 들어가거든요. 슈퍼컴퓨터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네. 지금 그 일론 머스크가 얘기를 하는 거는 뭐냐면, 지금 자기네들이 사이버캡에서 그 상상곡선이 S자 커브를 그린다고 하거든요. 초반에는 굉장히 느리지만 나중에 폭발할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자기가 이제 AI 7, 8, 9까지 9개월 간격으로 계속 칩을 설계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자기네들이 필요한 칩을 지금 칩 메이커들이 감당을 못해서 자기가 직접 파운더를 해야 된다는 얘기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2나노급에서 삼성의 그 테일러에서 성공만 해주면 사실 저는 삼성전자 주가를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좀 예. 기대를 해봐도 네네. 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요. 애플도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AI에 있어서 늘 좀 뒤처지는 듯한 분위기였었는데, 지금 애플이 자체 모델 대신에 구글의 인공지능 모델, 이 제미나이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이런 소식들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여태까지 좀 많이 뒤처져 있던 게 있는데, 이게 좀 어떻게 좀 게임 체인저가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게임 체인저라기보다는 그냥 이제 미국의 애널리스트들 의견을 좀 보면 네. 그 미국 그 애플의 방어율이 한 5%가 안 된대요. 그러니까 애플을 쓰던 사람이 이제 메이커를 가는 게 확률이 5%가 안 된다. 이탈하지 않는다. 이탈률이 이제 5%가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애플이 신제품을 내면서 별로 혁신이 없었는데, 맞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정말 자존심을 버리고,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진영이랑 얼마나 그 숙적이었습니까 애플이. 근데 지금 이거를 완전히 제미나이랑 협력을 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미국 애널리스트들이 뭘 보냐면, 이 애플이 이거를 직시를 한 거죠, 자기들 실력을. 그렇게 되면은 애플이 이제 온 디바이스 AI가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애플은 워낙 하드웨어에서 강자이기 때문에 뭐 아이폰, 컴퓨터, 뭐 여러 가지 하드웨어들이 있잖아요. 이거를 가지고 AI 언어 모델을 도입하면 온 디바이스 AI로 해서 자기 에이전트처럼, 비서처럼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생산하는 제품들의 단가를 올려도 저항이 적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진 폭을 올릴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보통 2026년에서 2028년까지 온디바이스 AI로 인해서 애플의 실적이 많이 좋아질 거라고 예측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또 애플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52주 내내 추천을 네네. 했다라는 네. 부분도 있었는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애플 어떤 부분에 주목을 했던 거예요? 방금 얘기했던 거를 주목을 한 거고요. 아, 똑같이. 네. 그러니까 이제 관세나 뭐 이런 것들이 있어도 결국은 뭐 그거 이상으로 가격을 올리는데 고객들이 이탈하지 않으면 되는 거잖아요. 예. 그 충성도를 보는 거고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그 애플의 신제품들이 하드웨어적으로 그렇게 나아진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탈률도 적고 예. 그리고 그 가격을 올렸을 때 그 이탈이 없으니까 음. 여기서 온디바이스 AI를 하게 되면 이제 마진폭이 한 3년간 되게 좋아질 것이다라는 걸 보는 것 같습니다. 이거 그러면은 네. 재미나게 탑재하긴 하지만 애플을 AI주로 보기는 어렵네요. 그렇죠. 네, 그냥 기존의 모바일과 갖고 있는 플랫폼 정도로만 우리가 그렇죠. 좀 이해를 하는 게 더 네. 좋겠다. 근데 생각이 이제 애플의 최대 장점은 그건데 이게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번에 또 우리나라 그 전기차 모델 가격을 할인했잖아요. 지금 할인 판매하고 예, 있죠. 그게 마진을 왜 깎아먹냐면 사실은 데이터를 더 확보하는 게 의미가 있어서잖아요. 그러니까 AI 업계에서는 사실 하드웨어 가격은 계속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머스크도 얘기하는 게 나중에 휴머노이드가 도입되면 제품의 가격은 계속 내려가는데 데이터의 가격은 더 중요해지는 거죠. 그래서 애플의 최대 장점은 뭐냐면 워낙 많이 하드웨어가 깔려 있기 때문에 네. 똑같은 언어 모델을 장착해도 그걸 학습시키기가 좋고 데이터를 확보하기가 좋은 거죠. 네. 네. 거꾸로 보면은 구글이 제일 좋겠다. 네. 어차피 그 데이터를 알파벳 다시 계속. 갖고 가는 건 또 구글이 또 되니까. 구글은 전 항상 이제 몇 년 전부터 원픽이었고요. 아 그렇군요. 구글이 원픽이다. 예, 예. 야, 구글이 원픽. 네. 그러면은 뭐 이제 구글에 대한 전략 저희 시간 나오면은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만 치료제 쪽 이야기도 같이 좀 해보고 싶습니다. 또 눈여겨 보시는 쪽이 있으십니까? 네, 저 머크 종목 좀 바라보고 있고요. 머크요. 네, 네. 우리가 이제 표적 항암제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 이제 암 세포가 들어오면 카티라든지. 예, 예. 그거를 표적을 해가지고 이제 그 치료를 하는 건데 면역 항암제 얘기는 많이 안 들어본 것 같더라고요. 근데 머크가 지금 머크의 제품이 그 면역 항암제 전 세계 1위입니다. 예, 그런데 이게 원래는 그 정맥 주사였거든요. 네. 근데 작년 이제 2025년 9월에 FDA에서 그 피하 주사 SC라 그러죠. 그거 알테오젠하고 예,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승인이 됐는데 그 승인이 되고 나서 이제 매출 상승 가능성이 계속 이제 눈에 띄게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머크 이제 차트를 보면 2024년부터 한 1년 떨어졌어요. 근데 얘네가 백신 만드는 회사인데 중국 쪽 매출이 계속 떨어졌었거든요. 그러다가 딱 이제 2025년 한 9월에 그 피하 주사로 이제 승인이 나오고 나서부터 주가가 반등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면역 항암제 시장이 표적 항암제보다 성장률이 훨씬 더 높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면역 항암제는 표적 항암제랑 같이 처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표적 항암제는 내성이 좀 많이 생겨요. 네. 근데 면역 항암제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자유롭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지금 매출이 증가해서 좋게 보입니다. 국내 바이오는 사실 네. 비만 치료제들을 좀 주목하는 상황이었었는데 그쵸. 그럼 머크나 이런 이슈들 생각해 보면 네. 머크가 또 국내에서 생산 공장 짓고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쵸. 그런 것들 다 포함해 보면 국내 바이오도 좀 이제는 면역 항암제나 이쪽을 더 봐야 되는 걸까요? 그냥 저는 사실 바이오는 ETF로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왜 지금 그런? 뭐 이거 네. 국내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미국 저는 얘기하시는 거예요? 국내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사실 ETF로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고 왜냐면 개별 모멘텀이 너무 이제 그 많이 바뀌고 그렇기 때문에 ETF로 하게 되면 이제 ETF 펀드 매니저들이 적어도 제일 안 좋은 것들은 이게 매도를 해주거든요. 네. 그래서 전 산업 자체를 좀 좋게 보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음. 면역 항암제, 표적 항암제 그리고 이제 그 어쨌든 신제품 개발 주기와 신제품 개발 비용이 줄이는 게 사실 여기서 모멘텀이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AI를 도입해서 여기서 얼마나 개발 기간을 단축하고 그다음에 개발 비용을 줄이느냐가 핵심인 것 같고 머크도 지금 그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빅파마와 협업을 잘하는 회사들을 또 많이 볼 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금요일입니다. 이제 주말인데 다음 주부터도 해가지고 엄청난 FOMC까지 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실적까지 정말 빅 많은 이벤트가 많죠. 빅 이벤트가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말 푹
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머니쇼 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비즈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3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